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일요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느린 만큼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추천 경주를 세 경주 준비했어요. 일단 대상 경주까지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589, 552, 589. 그리고 부산이 247. 약간의 변동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6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서울 589, 589. 부산이 247. 현장에서 뭐 선택의 유불리는 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꼭 놓고 싶은 경주가 만약 나온다면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조절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빠르게 가겠습니다. 일단 저는 1번, 8번의 저배당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훈련이 다 약합니다. 1번. 일단 11번 게이트에서 1번 게이트로 와서 이게 눈에 보이는 시각 때문에 인기 1인데요. 끝걸음을 보세요. 15.1이에요. 여전히 훈련이 약합니다. 자, 마지막 끝걸음에 15.1을 뛰면 여기서 입상을 하겠습니까? 게이트 좋아졌다고 해서 걸음이 더 나올 그럴 걸음은 솔직히 아니에요. 훈련 강도를 올리지 못한 만큼 말도 변화는 없습니다. 자, 8번도 마찬가지예요. 훈련 강도가 이번엔 더 약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능성 면에서는 1번보다 낫죠. 나은데 이때 강도 올렸던 거에 비해서 또 강도를 낮췄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감량기수 태웠다고 해서 무조건 안고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주는 아니에요. 자, 이 저배당은 저는 아예 없다 생각하고 접근하겠고요. 문제는 이제 볼말이 보병마가 많아요. 5번 정문킨덤. 재검대 모습이 괜찮았고 훈련도 괜찮아요. 위너스선하고 병합하는데 잘 나갔고요. 리드했습니다. 골드레이는 선행 때문에 보는 거예요. 단독 선행입니다. 이 마필이 만약 선행 가서 서순기수인데 선행 가서 버텨버리면 이건 배당입니다. 7번 미스 크리티스. 이 마필도 직전 모습을 전혀 보면 안 되고요. 이때 모습을 보셔야 돼요. 4월 달의 모습과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또 감량 기수까지 기승을 시켰다는 점. 자, 9번 그랜드 커리지도 솔직히 이 마필도 그래요. 뒷심이 전혀 없어요. 다만 훈련에서 조금 강도가 세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팔리는데 저는 글쎄요. 못 믿습니다. 세이버스가 한센잡한테 발주가 안 돼요. 이거 최고의 복병이에요, 여기서. 최고의 복병인데 끝걸음을 보면 12.4. 이거는 걸음이 뒤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말이 힘이 만약 차면은 흠이 안 있습니다. 빠르게 붙을 거예요. 근데 주행심사 2번 모습을 보니까 발주가 다 안 됩니다. 그래서 W라고 해서 무조건 뭐 노리는 건 아니고요. 이 경주는 개인적으로는 1번, 8번을 낄 수 있는 마음은 5번, 6번, 7번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1판을 낄 수 있는 3마리, 그 3마리가 5번, 6번, 7번이에요. 어느 마필을 놓고 가느냐, 이 선택만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 6번, 8번 중에서 1번, 8번 중에서 저는 1번보다 8번을 좀 더 세게 봐요. 훈련을 약하게 했어도 그래도 얘가 더 낫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은 5, 6, 7, 8 요 4마리 갖고 현장은 접근해보고 또 현장까지 다 확인해야죠. 말씀드렸던 9번 그랜드 커리지나 세이버스 10번도 경쟁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변수를까지 생각하면서 접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저배당은 저는 못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예요. 이경주도 9번 이클립스 써니하고 1번 1급 비수이 깜빡인데 이 깜빡이도 저는 못 믿는 깜빡이죠. 일단 9번 이클립스 써니가 인기 1위지만 이거 패출을 일으킨 말이에요. 패출을 일으킨 말이 곧바로 입상한다는 건 글쎄요. 이건 뭐 맹목적으로 믿기는 좀 어렵죠. 재검 때 모습은 이상이 없지만
어쨌든 패출을 했다는 것은 불안합니다. 언제 패출 이해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도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자, 1번 1급 비술이 원게이트입니다. 이거 추입도 갖추고 있어요. 걸음은 더 늘어났어요. 이때보다 훈련 강도를 올리면서 걸음이 더 늘어났다. 그래서 저는 1급 비술을 놓고 한번 보고 싶어요. 9번보다는. 저배당에 자꾸 연연하면 안 되죠. 2번 다리리 여왕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훈련도 저는 이상이 없다라고 봐요. 배당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영원한 솔레오도 오히려 1경주의 17점 마필보다는 2마필이 더 낫습니다. 영원한 솔레오가. 자, 이거 아마 현장에서 조금 바람 불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 뛴 모습이 만약 언제 이 모습으로 돌아오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때도 인기 1위였잖아요. 이 모습만 보인다면 경쟁력이 되죠. 6번 다이아비트는 1700, 1400을 뛰다 지금 거리 1300으로 거리를 내려왔습니다. 근데 중거리에서는 아직 적응력이 안 돼요. 끝걸음이 이렇게 없습니다. 앞에 붙여도 15.0, 뒤에 와서 15.0. 하지만 이 경주 거리가 1300이라는 점을 주목해 본다면 분명히 이 걸음보다는 더 좋은 걸음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바닥에서 움직이는, 워낙 발주가 안 되잖아요. 바닥에서 움직이는 말이라서 조금은 조심스럽다라고 볼 수 있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개로 와줘까지도 어느 정도 팔려줄 수 있는, 메가윈드도 역시 팔려줄 수 있고, 모든 마필들이 다 팔려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말도 다 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왜? 선행을 가야 돼요. 선행. 여기 앞에 가야 됩니다. 머리 안 맞고 앞에 가야 돼요. 여기 뜻대로까지. 자, 이런 말들이 다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센 선행마들이, 강한 선행마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선이 무너지면서 어느 정도 중배당 도전이 나와주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인코스 마필들이 절대로 저는 유리하다고 봐요. 저는 1번을 가장 입상 안정권으로 보기 때문에 추임력 있는 2번, 3번, 4번 이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이 경주는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부산 1경주예요. 자, 여기는 바벨풀 고래와 일본 오아시스 환희가 최저 배당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일본 오아시스 환희는 데뷔전 때 루키 스테이스 경주에 출전했었죠. 상당히 빠른 레이스에 꼴등했어요. 꼴등했는데, 그래도 이 경주 뛰었다는 그 덕택으로 그 다음 일반 경주에는 이때 꼴등을 하는 바람에 아예 비인기만이었었는데 덜컥 입상을 하더라고요. 이런 말은 절대 약한 말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장기 휴양 34주 만에 지금 출전하는데 주행검사 모습 괜찮아요. 이거 제가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유가 있어요. 여력이. 이제 뭐 데뷔전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말이죠. 누림수 가져가 주셔야 돼요. 자, 레드킹 역시 다 재검 때 모습 괜찮습니다. 24조가 지금 뭐 정년이 얼마 남았어요? 3주 남았나? 무조건 최선이죠. 무조건 최선이라고 봐요. 동방밴드와 메타월드 이런 거는 복병이죠. 다이아킹덤도 복병이에요. 이거 인기 10위 갖고 직전에 입상을 한 말이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좀 팔릴 겁니다. 팔릴 것이고, 바벨풀고래는 이 경주에서 단독 선행을 나갈 수가 있어요. 빠른 말이 없습니다. 독땡이. 독땡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경기에서는 분명히 바벨풀고래가 한 번 더 버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1400이라는 거죠. 그래서 쉽지가 않다. 뭐 거리 상관없이 선행만 가면 다 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주는 기본 능력에서 제일 앞선 게 오아시스 환이에요. 저는 1번을 믿고 싶어요, 진짜. 1번의 저력을 믿고 싶고, 1번, 8번이 기본 막번인데, 문제는 이제 8번이 만약 직선에 서버린다면, 안 쓰면은 이게 저배당으로 끝나는데, 서버린다면, 레드킹.
다이아 킹덤 이런 말이 치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게 4번 메타월드하고 이번 영광의 거리는 1600 출전 원래 했다가 신청했다가 일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거리 짧아져서 유리한 건데 뭐 복귀상으로는 뭐 100% 유리하다 그런 생각은 솔직히 안 듭니다. 그래서 8번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1번 오아시스 환희를 놓고 이 경주는 접근을 해 보고 싶어요. 접근을 해보는 부산 1경주입니다. 자, 서울 상경주가 되겠습니다. 단독 선행 라스는 3번 클레어 프리덤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승군 착순 걸린 말이 많죠. 1번, 2번, 3번, 5번, 6번 다 승군 착순에 걸렸어요. 특히나 2번, 3번이 2차 승군에 걸렸기 때문에 이거 뭐 잘못하다 3차 승군 걸리면 한두는 3차 걸릴 가능성도 있죠. 같은 맞승부로 만약 건진다라면 클레어 프리덤이 인기 1인데요. 선행입니다. 선입으로 직전에 버텼는데 이번에는 클레어 프리덤이 단독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찬스예요. 그 다음에 빠른 말이 델타 배천이죠. 이 말은 이제 선입이죠. 지금까지 보여준 그 초반 그 발진 능력을 봐도 분명히 클레어 프리덤이 더 빨라요. 이 두 마리가 빠르고 나머지 말피들은 그렇게 빠른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레어 프리덤이 왜 인기 1위냐? 단독 선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임으로 입상을 해서 배당을 터뜨렸지만 이번엔 게이트도 좋아졌고 가장 앞에 나갈 수도 있고 모든 조건이 좋습니다. 이 따당 맞고니 깜빡인데 솔직히 이거 델타 대처는 믿어 못 믿어 아니겠습니까? 자, 끝거는 보세요. 14.2 나왔어요. 따라가서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예요. 만약에 뒷심 있는 이런 말들이 치고 막 올라오면 델타 대처는 저는 잡힐 수 있는 저배당이라고 봐요. 루트쇼 추임력이 되고 근데 워낙 바닥에서 올라오니까 이제 믿어 못 믿었는데 똑같은 조건이에요. 플라잉 스마트 역시 마찬가지고 뒷심 있고 그레이킹도 뒷심 있어요. 이건 뒷심 좋잖아요. 13.1이 나왔어요. 13.2가 나오고 타임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언제 그 타임에 치고 딱 올라오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선입까지도 저는 바라볼 수 있는 말이 그레이킹덤입니다. 선입까지도 가능해요. 자, 당연히 이 마필들이 모두 블랙선이 있네. 블랙선도 뒷심이 있죠. 지금 1700에 뛰다가 거리를 내려왔는데 블랙선까지도 여기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말입니다. 외곽에 있는 골든워리어까지 선택이 어렵다라면 이 경주는 저는 3번의 선행이 통할 수 있다. 1400을 뛰어봤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독 선행이라면 저는 3번이 1, 2차 안에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마로 1번, 6번, 4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따당이 안 될 것 같아요. 1400을 보통 우리가 경주 하다 보면 따당 진짜 어렵죠. 진짜 따당 안 들어와요. 그래서 3 놓고 146 3경주였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가 이제 첫 번째 추천 경주인데 이거 추천 경주를 가져가는 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기는 보령 언러드가 인기 1위고 인기가 닥터헌터예요. 이제 거름을 두 마리가 보여줬잖아요. 보여줬기 때문에 인기 1위와 인기 2위인데 이 두 마리 닥터헌터가 인기 1위네요. 이건 저는 1번이 인기 1위로 생각했는데 틀렸네요. 자, 보령 언러드가 인기 2위고 닥터헌터가 인기 1위예요. 선입 전개되는 말이죠. 1번, 8번이 동시에 다 선입이 돼요. 그리고 이 경주 선행은 뭡니까? 3번이죠, 3번. 태양어뜸. 태양어뜸이 인기 3위예요. 아마도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단독 선행으로 경주 진행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태양어뜸이 빠른 말이 없는 틈에서 선행을 가는 전개에서 지금 인기 3위까지 밀려 있어요. 3위로 팔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노리는 경주가 왜 이 경주는 이 말을 노리냐면 바로 7번 로드 투 클레어입니다. 인기 4위권에 팔리는데요.
한 번 바로 옆에 붙일 수 있는 말이 로드 투 클레어예요. 진짜 빠른 말 없습니다. 닥터 헌터요? 저는 닥터 헌터보다 로드 투 클레어가 더 빠르다고 봅니다. 빠르다고요. 이때 이 전개 모습이 아니라 이때 인기 2 팔리고 무너졌죠? 이거는 휴양이었고요. 이번에 정상적인 주기라고 보시면 돼요. 구주라면. 이때 그 날짜보다는 분명히 더 짧아졌잖아요. 그리고 이때 실패가 뭐냐면은 이 정도 이번에 붙는다 이거예요. 선행을 뭐가 간다고요? 3번이 갑니다.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선행을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3번이 딱 가는 순간 외곽에 뭐가 붙어요? 7번이 붙습니다. 자, 9번은 저는 붙으면 이 자리에 있어요. 9는. 8번은 더 뒤에 있을 것으로 봐요. 8번은 잘못하면 인코스에 있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도 못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전개 이점을 로드 투 클레어가 갖고 있습니다. 자, 병합할 때 모습도 상당히 여유가 있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전개가 아닌 이 전개가 만약 그려진다면 저는 로드 투 클레어가 상대마들의 인기도는 밀려 있는데 입상을 할 수 있는 찬스예요. 자, 이때 앞에 던졌던 말입니다. 선입으로 우승까지 했고 전개를 했던 말이에요. 여긴 1200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주는 3번 옆에 바로 분명히 그렇게 붙여주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붙여주면 당연히 입상 실패죠. 7번 로드 투 클레어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마피를 누림수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부산 이 경주가 첫 번째 추천 경주예요. 상대만 압축할 수 있는 경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 4경주에요. 이끌림이 뭐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선행을 가면 돕니다. 선입으로도 가능성을 보였죠. 근데 선행을 갔을 때 역시 입상을 했어요. 선행을 갔을 때 입상을 했습니다. 선입을 갔는데 입상에 실패를 했어요. 결국은 이 말은 이끌림이란 마피는 선행을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는 빠른 말이 뭐가 하나 있어요. 4번이죠, 4번. 학산 태풍이 하나 빠릅니다. 자, 문제는 기록은 13.7인데 내집과 외곽 게이트예요. 자, 요게 이제 하나의 변수작용을 볼 가능성이 높다. 4가 먼저 선행을 가면 결국은 9번은 외측으로 계속 돌아야 돼요. 자, 예전에 이혁 기수의 그 실력이라면 뭐 선행에 대한 의심을 안 할 텐데 최근에 이혁 기수 그 기승수를 보면 될까 말까 진짜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저는 훈련 모습과 모든 전개 모습에서 이 말이 넘어갈 것으로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들어갑니다. 4만 넘어서면 돼요. 그 다음에 1번이 깜빡이로 팔렸는데 너무 약하죠, 훈련이. 물론 2주 만에 출전한 말이 원래 부산은 세게 하는데 서울은 세게 안 하죠. 근데 훈련이 진짜 약해요. 이 훈련으로 과연 올 수 있느냐 이런 걱정도 해줘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학산 태풍이 만약 싸움만 안 한다면 따닥으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9번 1번 9번 4번 1번은 그 뒤에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선이. 4번이 당연히 무너져야만 올라올 수 있는 말이죠. 라운 킹스맨도 승군전인데 솔직히 더 좋아진 건 없습니다. 더 좋아진 건 없어요. 기타 나머지 뭐 엑설런트 한센이나 6번 유쾌한 승자 등도 이제 조금씩 활릴 수 있죠. 유쾌한 승자나 엑설런트 한센 등이 이제 팔려주는데 추입은 이겁니다. 엑설런트 한센. 앞이 만약 선입권이 무너진다면 엑설런트 한센이 치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 요거는 조심을 할 필요는 있어요. 어쨌든 저는 이 경주는 9번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인데 상대방 선정이 쉽지가 않아요. 이끌림. 선행을 간다에 한 표를 던지면서 노리는 경주. 만약에 9번이 선행을 못 가면 또 위험해지는 상황도 갈 수 있는데요. 현장 뭐 상태까지 꼼꼼하게 챙기면서 아마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대한 압축을 해봐야죠. 9번 놓고 여기는 압축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1번, 4번, 6번, 1468, 10번, 10번까지 1468.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최대한 압축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딱 한 방짜리가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up선 삼경주예요. 여기는 강축이 있죠. 코리안 더비에 출전했던 마필 5번이죠. 5번. 글로벌 프린스가 초강축입니다. 이런 말이 부러지면 이제 배당인데 저는 안 부러진다고 봐요. 일반 경주에서 보여줬던 이 능력이라면 선행선입이 다 된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강축으로 봐요. 문제는 이 신촌독 소리가 인기 2위로 팔리더라고요. 감량기수에 선행을 가니까 직전에 입상에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선행을 가서 입상에 성공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마리밖에 빠른 말이 없어요. 글로벌 프린스가 그냥 붙잡고 타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세가 기본 능력에서 앞서 있는 글로벌 프린스가 저는 4번을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같이 치고 나가더라도 그 스피드에서 글로벌 프린스가 훨씬 더 빠르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저배당은 지켜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기세에 눌리는 거죠. 신촌 녹슬이가 15번 뛰어서 딱 한 번 입상한 겁니다. 근데 깜빡이까지 가더라고요. 저는 훈련으로는 오아시스 위너를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8번 스카일러 주유, 그리고 보텍스까지도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상대마로 볼 수 있는 말이 하나는 남편이고 하나는 와이프예요. 아니네. 와이프 말이 불안하구나. 이 말이 불안하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8번도 경쟁력이 있고, 보텍스도 지금 걸음을 최근에 승부해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서서히 회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 보시고 요거는 선택권을 가져가 주세요. 1800도 뛰어봤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지간하면 5번, 2번 한 방이 좀 유력하다고 저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건 접근할 거예요. 5는 강축으로 볼 수 있고요. 2번을 좀 세게 봅니다. 2번을 세게 보고 4는 저배당은 메리트가 좀 없고요. 보텍스나 8번까지는 배팅권에 안고 갈 수 있는 3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강축으로 보죠. 강축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훈련을 봤을 때는 뭐 조교가 최선은 아닌데, 전부는 아닌데, 두 마리의 등반 입상이 저는 조금 유력해 보입니다. 선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3경주였습니다. 자, 서울 5경주가 이제 첫 번째 금요일 이제 추천 경주예요. 자, 이 경주는 이제 볼 수 있는 말이 상당히 많아요. 어제는 제가 서울 2경주를 오픈했죠. 제가 4마리를 오픈을 시켜드렸어요. 근데 그 3마리가 1착, 2착, 3착을 내더라고요. 상복송이 무려 60배가 넘었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현장에서 지금 녹화할지 아니면 상대마로 가져갈지 고민을 하고 있는 말인데, 그 한 마리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파라이바입니다. 자, 이마필이 2착으로 승군전을 보이고 늦었죠. 늦는 바람에 전혀 기량을 보이지 못했는데, 그러고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모래 반응이 어느 정도 적응력을 저는 보여줬다고 봅니다. 왜 이 경주에 청해스타를 얘기를 안 하냐? 청해스타하고 병합한 말이 대동용마예요. 제가 토요일날 이 경주에 대동용마를 놓고 때려갖고 승부로 적중했던 경주예요. 금앞이라고 병합하는데 청해스타가 오히려 대동용마한테 약간의 밀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인기마인 7번 청해스타하고 9번 트리고누스가 아닌 파라이바의 변화를 저는 기대해 보는 거예요. 자, 셰클포드의 자활한 점에서 저는 기대치가 높고요. 일단 앞선에 못 붙었음에도 말의 근성이 어느 정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거는 훈련하면 변화가 빠르게 더 올 수 있는 말로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앞선에 나가는 말이 이거는 싸울 수도 있는 경주예요. 이거 선행 무조건 가야 되죠. 인기 맞잖아요. 라운더 톤이 역시 이 마필도 앞에 던져야 돼요.
인코스 이 두 마리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는 경주 조건이라면 이번에는 파라이바가 저는 이 그림 자체만 봤을 때는 따라가도 저는 된다고 봐요. 자, 나머지 뭐 인기만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할 거예요. 경험치상으로. 제가 왜 이 경주 추천으로 가져갔느냐. 인기만을 놓고 가도 파라이바의 노림수를 가져가겠고요. 파라이바를 놓고 아예 노리고 들어가면 오히려 더 배당이 중배당 이상으로 노림수를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라이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마필과 좋게 한번 엮어줬으면 개인적으로 바람입니다. 자, 부산 사경주예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추천인데, 여기는 제가 이제 예상치 보시면 솔직히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뭐 어떤 말을 노리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금화필 놓고 할 겁니다. 인기 4위로 팔리네요. 저는 땡큐입니다. 예상치 보시면, 6월에서 7번을 머리 잡은 전문가가 3명이에요. 4명이네, 4명. 4명인데, 일단 훈련은 탑입니다, 탑. 여기 출전 봐주면서 훈련 탑 플러스 복귀 탑이에요. 자, 훈련은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훈련을 여기서 동영상을 보여드리긴 좀 그렇기 때문에 이마필을 놓고 들어가는데 복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마필이 이착을 한 그 연유, 일단 직전에 조교도 좀 어려웠습니다. 훈련도 직전에 최상급은 아니었어요. 근데 상당히 잘 뛰어줬고요. 일단 경주 딱 운영이 되는데 스타트와 동시에 이 당시에 일본 오아시스 해피가 낭만을 합니다. 인기 1위에요. 이마필이 낭만을 해요. 낭만을 하는데 이마필이 무빙을 떠갖고 캐러킹이 앞에 가는데 이마필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방해를 받아요. 오아시스 킹덤이 악마가 돼갖고 방해를 합니다. 방해. 근데 그 방해를 받아갖고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밀리겠죠. 그 밀림을 보이면서도 막판에 뚝심을 발휘하면서 역전을 성공합니다. 그래서 캐러킹은 복귀도 나오고 훈련 진짜 좋아요. 1군마인 커드는 포스하고 병합하는데도 스피드에서 안 밀립니다. 그래서 저는 캐러킹을 놓고 할 거예요. 인기 4위네요. 사경주 두 번째 추천 경주 캐러킹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방 붙일 말이 이미 마음에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자, 서울 육경주예요. 여기는 천장사를 다시 한번 노려야죠. 천장사. 직전에 변화가 가장 많이 온 마필이 천장사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말이에요. 근데 이런 조합 상당히 저는 진짜 어려워요. 인기 6위하고 인기 7위 조합은 진짜 저에게는 어려운 조합입니다. 선취입이 되고 선입이 돼요. 이 경주에서. 원게이트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장사의 능력을 저는 인정을 해줄 거예요. 자, 퍼지 스텝이 선행입니다. 선행을 가서 버티면 1번, 3번 깔끔하게 끝나요. 자, 서머스톰은 뭐예요? 서머 파티. 무빙입니다. 무빙. 무빙을 떠갖고 만약에 이 3번을 넘어서면 4번이 돼요. 그 다음에 어부지는 뭐예요? 앞이 만약에 싸운다면 6번 슈퍼물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까지 팔리는 거예요. 나머지 마필은 설명드릴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경주는 저는 뭐 천장사가 다시 한번 뭐 직전에 그 능력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싶고요. 3번의 선행이냐, 무빙하는 4번이냐, 아니면 어부질이 6번이냐, 이 안에서 답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입니다. 여기는 복잡해요. 안말레이스 경주 편성인데, 챔프의 사랑이 선행만 가면, 한 바퀴 돌 것 같은데, 선행이 좀 만만치가 않죠?
내측에 글로벌 원픽도 넘어서야 되고 2번 석세스 골드도 게이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게이트 이점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에도 간접 전력이 있어요. 뭐 다른 말이 선행을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마필도 앞에 던질 겁니다. 감량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챔프의 사랑이 선행을 가서 선행으로 첫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가장 외곽 게이트에 해필이만 1번 게이트가 아닌, 이때는 1번 게이트에서 최적의 전개를 보이면서 선행으로 돌았죠. 근데 따라가야 됩니다. 주행검사 모습에서는 추입을 보여줬는데 실전에서 보여준 건 선행이었어요. 자, 그리고 챔프의 역사가 인기마로 팔리고 있는데 이것도 인기 사이 갖고 온 거죠. 기복마예요, 기복. 또 온다라는 보장은 솔직히 없습니다. 기복마. 그 다음에 2번은 당연히 이제 선행 때문에 팔리는 것이고요. 2번이 팔리는 건 선행 때문에 팔리는 것이에요. 감량으로. 그 다음에 이제 3번 팔리는데 노동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입권 전개죠. CC형 기수이기 때문에 CC형은 그래도 서울, 부산, 제주. 이건 뭐 서울, 부산, 제주가 아니죠. 서울, 부산, 부산, 서울, 부산이죠. 금요일날 뛰고 다시 서울 토요일날 왔다가 또 일요일날 내려왔어요. 야, 이거 체력 대단합니다. 글로벌 히로인까지도 팔리는데 저는 글로벌 히로인은 저는 이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안 봅니다. 이건 아예 안 보고 그레이트 스타예요. 요게 복귀가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다른 말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이 그레이트 스타만 말씀을 드릴게요. 발주가 처음에 어디 있냐, 여기서 출발했어요. 발주 스타트 딱 나오는데 딱 여기에서 딱 되는데 붙잡고 쭉 밀려서 거의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요. 저는 항상 복귀 볼 때 이런 말 배당 터트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만약에 이마필이 이 선입 자리에서 그대로 유지해 버리면 입상권이잖아요. 그레이트 스타. 여기서 출전마 중에서 가장 안 팔린다 이거예요. 지금 인기만은 2390이다. 인기만은 2390이다. 근데 여기 복병마가 하나가 있는데 직접 복귀 나온 5번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인기 1위를 놓고 하냐, 2위를 놓고 하느냐, 3위를 놓고 하냐, 4위를 놓고 하냐, 이 고민하는 거냐, 아니면 복병을 아예 놓고 하는 거냐. 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돼요. 여기 또 하나 복병이 있죠. 또 하나 복병이 또 있어. 이거 꼭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벨로시키. 이것도 복병 3개예요. 이때 이거 선입으로 끌렸어요. 선행 싸웠습니다. 선행 경합을 하더라고요. 이거 끌려서 그런 거예요. 끌려서. 이게 참고 타면은 추진력을 발휘해 주는 말이잖아요. 근데 직전에 경합을 해버리더라고. 용비장하고 경합했어요. 용비장하고. 근데 용비장은 널널하게 왔죠. 근데 이마피라고 쓸데없이 끌려가고 경합하는 바람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참으면 오히려 이마는 걸음이 더 나옵니다. 선두권에 던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말은 복병이에요. 복병. 이 구무수가 하나 더 늘어나네. 복병. 안 끌리면 됩니다. 안 끌리면. 이건 이 말이. 근데 저는 이마필보다 이마필이 복귀가 5번이 더 복귀가 나와요. 그레이트 스타. 8번은 또 끌려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주는 여러분들 선택을 굉장히 잘해 주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5경주였습니다. 자, 서울 7경주예요. 요거는 2번, 4번이 아마 인기마로 팔리죠. 2번이 인기 1위네요. 왜 인기 1위입니까? 단독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기 때문에 인기 1위예요. 자, 이 뒤에 붙일 수 있는 말이 자체 발광이 빠르죠. 이마필도 선행을 가져야 되는데 순간적인 스피드에는 분명히 이 운주 프린스가 더 빨라요. 그 다음에 세네파이터가 빠르죠. 이마필도 역시 선행을 가야 되고 모래를 안 맞아도 잘 뜁니다. 이 3마리 선행마 중에서는 운주 프린스가 제일 빨라요.
내측에서 차지하고 있고, 이 말은 뭐 훈련을 이렇게 약하게 해도 앞에 가면 버팁니다. 따라가서 이 정도 걸음인데 선행 가면 아무래도 더 버틸 가능성이 높죠. 상대말을 팔리는 위즈 퍼펙트가 인기 2위예요. 자, 문제는 이마필이 위즈스타하고 병합할 때 위즈스타를 가지고 놀 정도로 상당히 좋았어요. 위즈스타. 자, 토요일날 위즈스타가 어떻게 왔습니까? 여유있게 우승을 했어요. 이마필과 병합훈련 하는데 위즈 퍼펙트가 한 수 위의 걸음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두 마리가 훈련 플러스 복귀로 해서 깜빡이로 팔리는 겁니다. 여기는 뭐 나중에 문제 뭐 상대권이 많죠. 8번, 9번 세네파이트나 벌교라바도 경쟁력이 있고 원다이아도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마블도 잡으러 가고 결국은 어떻게 타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어떻게 타느냐가 관건이에요. 자, 2번, 4번의 동반 입상이 거의 저는 유력하다고 봅니다. 이 경주도. 2번, 4번의 동반 입상이 거의 유력하다. 이 경주는 어느 정도 이제 저기다가 인정해 주는데, 낄 수 있는 말이 389죠. 38. 이 세 마리 중에서 조심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8번은 선행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행을 못 가면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해서 삭제를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2번, 4번에 3번, 9번이 개안이다, 복병이다. 요 두 마리는 복병으로 보고 싶은 그런 경주입니다. 실경주였습니다. 자, 부산 6경주에요. 원래 이거 추천 경주까지 선정했다가 일반 경주로 바뀌었는데요. 개인적으로 N번이 직선의 막판 추진력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거 거리가 조금만 길었으면 그냥 다 잡았을 것 같아요. 상당히 잘 뛰었습니다. 더 노미네이트 직전 우승으로 인기 1위가 됐죠. 인기 1위에요. 포켓 밀리언 다시 한번 선행을 간다면 역시도 여기서 경쟁력이 있어요. 월드 톱티어 역시 이때도 선행을 갔죠. 이게 5월 8일 경주, 이 같은 경주입니다. 이 마필이 월드 톱티어가 선행 갈 때 5번이 어떻게 뛰었어요? 꼭 잡고 있더라고요. 꼭 잡고 안 싸운 거죠. 근데 꼭 잡고 탄말 치고 3착을 했어요. 그때 꼬마 탄 거잖아요. 근데 핸디가 정상적으로 5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5번이 꼭 잡아줄 이유가 없죠. 먼저 선행을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이 윈드로즈도 효시기가 직전에 꼭 잡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꼭 잡고. 이거 CC용 탔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죠. 월드 톱티어는 저는 선행도 못 간다고 봅니다. 여기서. 6번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저는 선행은 못 간다고 봐요. 천년도로가 승군전인데 선입형 추입으로서 역시 인기마로 팔릴 수가 있겠고요. 자, 나머지 말들은 솔직히 1번하고 4번은 1400 혼합사군 1400에서 이쪽으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짜집기가 막 돼갖고 저는 3번, 9번을 낄 수 있는 말은 5번 포켓 밀리언으로 보고 있어요. 선행만 가진다면. 다시 제한이 있죠. 선행만 가진다면. 3번, 9번을 유일하게 깨줄 수 있는 말이 이 말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경주는 N번이까지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막간 끝걸음이 나오는데 제가 최상형 기술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변수인데 395 요 세 마리 마필에 5번이 이제 선행을 갔을 때는 3번하고 9번하고 싸울만 해요. 그리고 2번은 이게 추임마입니다. 추임마.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추임마예요. 직전에 한번 일회성인지 아니면 이번에 이제 또 올라올 수 있는지.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번, 5번, 6번이 만약 선행 앞서 싸워버리면
그러면 다시 한번 2번에게도 기회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 배당 이 두 마리를 유일하게 깨줄 수 있는 말이 우선적으로 선행만 가준다면 5번 포켓 밀리언에 버티기가 통할 수 있는 레이스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뭐 최저 배당 유일하게 깰 수 있는 말이고, 안 그러면 이 두 마리의 동반 입상이 거의 뭐 유력하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2번까지도 조심을 해야 된다. 3, 9, 5, 2 네 마리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트리플 티아라 마지막 경주죠. 마지막 대상 경주예요. 3세 암말. 이거 추천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추천으로 선정한 이유는요, 여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캐치레이스 머리죠. 이거 이 말에 붙이는 거예요. 클리어리 위너가 출전 5조 해선내 클리어리 위너가 여기에 많았으면 이때 그 뛰었던 요 자운 서로 직선에서 아주 명승부가 벌어졌는데,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볼 수가 있었는데 클리어리 위너가 출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캐치레이스에는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고 봐요. 또 선입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전개상의 문제점도 없고 훈련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캐치레이스는 이 무연립성을 보일 수 있는 말이에요. 앞말 중에서 가장 찬스를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마필의 깜빡이가 치프스타로 가더라고요. 인기도가. 저는 선행을 가도 못 버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웁니다. 와일드머직도 선행을 못 가죠. 여기서는 선행마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 월드선 던석회도 마찬가지로 선행 못 가요. 이번 때문에 앞선이 싹 다 무너진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상대말을 제대로 한번 찍어낼 수 있는 말이 여기 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천 경주입니다. 추천 경주입니다. 상당히 좋은 배당일 거예요. 제 판단으로는 배당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8경주 추천 경주, 오픈 추천 경주 마지막 트리플 티아라의 대미를 장식해줄 캐치레이스와 함께하는 추천 경주로 8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부산 7경주예요. 마지막 이제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기마 대결이 유력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인기 1위가 프라임 시크릿이 인기 2위죠. 부산 광역시장배에서 솔직히 상대가 셌죠. 그 다음에 정문코빗은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대상 경주만 주구장창 출전하다 이때 진짜 잘 뛰었어요. 진짜 센 말들하고 뛰었잖아요. 보여준 걸음이 분명히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장기 휴양 갔다 와서 이번에 정상적인 주기로 왔어요. 인기 4위입니다. 또 감량까지 받았어요. 카디널 포스 우선적으로 선행은 못 가죠. 6번 운주가이도 선행을 가야 되고, 카디널 포스도 선행을 가야 되고, 최강선활도 앞에 가야 돼요. 앞에 가고 싶은 말들이 많습니다. 1번 프라임 시크릿도 역시 앞에 가야 돼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선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배틀크라이는 완전한 복병이고요. 일단 1400 짧은 거리에서 추임력이 어려웠던 오늘의 이전가는 1800을 딱 오는 순간 이건 무조건 관심권에 보셔야 돼요. 1400은 어렵지만 1400 힘들죠. 세번 1800은 오히려 뒷심이 좋기 때문에 똥물병으로 보셔야 돼요. 자, 인기 5위예요. 4번이 인기 3위네. 1번이 인기 2위. 인기 1위가 운주가이가 되겠습니다. 운주가이. 이건 좀 인기 순위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50.5의 선행? 이거 싸울 수 있는 경우인데 1800인데. 이거 편하게 가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50.5의 핸들이 운주가이가 인기마다. 이건 진짜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이 경주는 육두 싸움이에요. 육두 싸움.
인기도 순서를 제가 적을 거예요. 614, 2, 8. 자, 이 마필들이 거의 대부분 예상지에 잡혀 있는 말이고, 복병 하나 꼽으라면 바로 7번입니다. 7번은 제가 이제 여기 복귀 이것도 제가 나름대로 잘 써놨다고 봐요. 음. 잘 썼다고. 자, 그리고 일방용류 이제 출전했는데 전혀 걸음을 안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여유가 있었던. 물론 이제 같이 뛰었던 그 상대마들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선입 가서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여준 말이 배틀크라이예요. 이런 거는 조심을 하시고요. 자, 제가 이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한 이유는 6번, 1번이 지금 깜빡이로 가는데 6번, 1번, 4번이 깜빡이로 가는데 이 6번, 1번, 4번 이 저배당은 저는 없다고 봐요. 힘들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는 게 아니라 힘들다고 봐요. 이 두 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경주에 출전했던 그리고 일방용 정상적인 주기에 돌아왔던 정문코비 그리고 1800인 거리가 오히려 더 유리한 8번 오늘 이 순간이 떡하니 출전하고 있는 이상 146 앞에서 쉽게 끝날 경주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 7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중배당에 도전하겠다 이거예요. 중배당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경주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 구경주 이제 10경주가 남았는데요. 구경주는 추천 경주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추천 경주인데 제타마스터가 인기 1위에요. 핸디 58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탄성의 반성이 인기 2위에요. 승군년입니다. 야, 핸디 58과 승군년의 마필이 깜빡이로 갑니다. 자, 문제는 이 경주가 예전에 이제 발빨랐던 원평 리스트가 최근에 발주가 정상적으로 안 나오죠. 그래서 선행이 불투명해요. 이 경주는 그렇다면 경주 찬스 앞선 연계를 가능한 마필이 뭐예요? 바로 2번입니다. 드래곤 킬러가 단독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찬스를 또 맞았어요. 왜? 빠른 말이 없습니다. 빠른 말이 없어요. 인기 3위네요. 자, 인기 4위로 볼 수 있는 말이 6번이에요. 새파랑. 자, 이 말은 기복마죠. 솔직히 앞선이 약할 때 치고 올라오는 기복마예요. 그리고 연투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인기 4위로 팔려요. 그 다음에 4번. 점핑이죠, 점핑. 그 점핑 그 덕택일 뭐예요? 핸디가 6kg가 다운됐습니다. 자, 핸디 58 갖고는 진짜 어렵죠. 핸디 58. 뭐, 제주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핸디 58은 진짜 버거웠습니다. 52의 핸디로 뚝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낄 이유가 없죠. 3착을 갖다 들이대더라도 이거는 승부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훈련이 약해요. 이게 하나 걸리는 대목이에요. 뭐, 사조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하나 이제 변수로 본다면 긴 거리가 더 유리한 말이 류돌공입니다. 긴 거리가. 짧은 거리는 오히려 불리하고 긴 거리에서는 류돌콩의 추입이 먹힐 수 있는 말이에요. 뭐 바닥 추입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바닥 추입하는 말은 아닙니다. 자, 이 정도 편성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선의까지도 붙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경주는 이런 복병이 상대마들이 다 있기 때문에 1번, 10번의 저배당은 절대 불리하다. 그래서 마지막 경주 추천 경주로 선정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면 1번, 10번이 들어오면 저는 무조건 틀리는 말권이에요. 1번을 놓고도 안 가고 10번을 놓고도 안 합니다. 내가 노리는 말은 상대말을 놓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상대마가 축입니다.
쉽게 해서 이 1번, 10번이 두 마리가 다 무너진다면 그때는 더 큰 배당이죠. 1번도 축이 아니고 10번도 축이 아닌 상대말을 놓고 가는 구경주. 그래서 마지막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10경주예요.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나와야 되는데요. 2번이 아마 강축으로 팔릴 겁니다. 이게 마지막 경주에 이렇게 시네마가 출전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초반 아니면 중반에 있어야 되는데 혼합싸움 경주가 마지막에 있는데 어쨌든 3세마이기 때문에 미국산 3세마잖아요. 3세마이기 때문에 여기 일반 경주 출전할 수밖에 없고 상당히 고가의 말이에요. 주행심사 보면 여유가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출전하고 있고요. 저는 머리로 인정합니다. 이건 상당히 센 말이죠. 보여줄 거름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자, 문제는 이제 선행이죠. 3번 브리도 캡틴 챔피언 앞에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원평타운 역시 앞에 가야 됩니다. 선행을 갔을 때 더 나은 기량이에요. 그리고 7번 컴플리트 스텝도 마찬가지예요. 선행을 갔을 때 모래를 안 맞을 때 더 나은 기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선에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리잖아요. 그 다음엔 아모스맨이 있고 3번 브리도 챔피언도 팔리네. 브리도 챔피언은 이거 체크 안 할게요. 1번 마이 슈퍼맨까지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 경주는 선행권 마필들이 오히려 더 불안하다라고 판단되고 힘을 써야 되잖아요. 강한 선행마가 아니기 때문에 2번을 인정하는 가운데 앞선이 무너지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면 7번하고 9번은 받치기가 되죠. 1번이죠, 1번. 선입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마무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배당판 보고 최종 선정을 해야죠. 받치기는 2번, 1번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서울 10경주는 이런 선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일요경마 모두에게 건승하시는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날씨가 뜨겁습니다. 뜨거운데 덥죠. 더운데도 그래도 해피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